그러니까 이 153번 얘들아 이거 왜 하나 풀이하려고 하냐면 이게 물론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조금 부실한데 여기서 얘들 이게 왜 갑자기 그래프가 두 개가 넓이가 같고 막 돼 있고 한데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제일 밑에 Z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눈치로 풀면 이거를 표준화하면 Z로 바꾸면 이제 요 K를 이제 Z로 바꾸면 2가 된다라는 거 이제 눈치로 좀 풀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표준화 한다라는 지금 말이 없어. 얘가 표준화 한다라는 말이 없어서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주는 게 나는 맞는 것 같아. 얘는 어떤 정규분포냐, 0의 1짜리 이런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런 Z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원래 X는 30의 4짜리 이런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좀 문제가 알려주고, 내 생각에는 알려주고, 그거하고 이제 넓이가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짜고짜 그냥 뭐 넓이 같다, Z라고만 하고 넘어가는 게 조금 부실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면 결국 이 소리거든. X 입장에서는 30 이상 K 이하일 확률과 그 다음에 이제 Z 입장에서는 0 이상 그리고 2 이하의 확률이 이제 이것 둘이가 같다는 거, 그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정리가 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확률 문제 풀 때 얘들아 이게 항상 그거면 어떤 참 정규분포 문제 풀 때 확률에 관한 문제라면 Z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요 30을 표준화해 보면 얘들아 30 표준화하면 0 나오거든. 30 마이너스 평균 30 빼기 4니까 당연히 0이 나오니까, 그럼 요 K를 표준화하면 30 빼고 4로 나누면 4분의 K-30이라는 저런 이제 유리식이 나올 텐데, 그래서 요게 2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K-30 나누기 4가 2다. K는 38이다. 이렇게 이제 답은 맞히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합니다. 확률이 두 확률 변수 사이 어떤 관계를 볼 때, 여기는 X고 여기는 Y고 이렇게 변수가 다르면 Z로 통일해서 하는데, 근데 이쪽은 지금 처음부터 Z로 나와 있으니까 X만 Z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다 하면 돼. 이거 그냥 문제 읽어보고 하면 돼.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니다. 알겠지? 쉽게 생각하고 하고. 얘들아 159번 이거 좀 보자. 자, 159번 같은 것도 실제로 얘들아 그냥 이런 것처럼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Z 값을 준 이런 표가 있는 저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그지 잘 하거든. 근데 59번 같은 거 이런 것 좀 애들 헷갈린다. 그죠? 자, 일단 이 세 지금 그 학교에 2학년들 수학 성적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여기에서 얘들아 요 말이 있습니다. 자, 2학년의 재학생 수가 같아. 전체 학생 수가 같으니까 지금 같기 때문에 얘들아 기억을 판단할 수 있어. 봐봐. 그러니까 기억을 일단 읽어보면 얘들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학교보다 A 학교에 더 많이 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기억이 맞아. 기억이 맞는데 봐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라 하면 얘들아 성적이 아무래도 그지 좋은 학생들이라 하면 여기 X축의 오른쪽 끄트머리 쪽에 아무래도 많이 있지 않겠나. 왜냐면 우수한 학생들이라 하면 얘들아 점수가 높은 거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서 요 X가 지금 수학 성적이 X니까 얘들아 이게 X니까 이제 여기 X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성적이 좋은 친구들일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A하고 B만 봐봐. A하고 B만 얘들아 그래프를 보면 A 그래프가 높이가 전체적인 높이가 좀 낮고 B는 그래프가 높아. 평균 쪽에서 높아.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라는 게 60점 근처에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더 오른쪽에
그지? 성적이 우수하다는 게 아니라 우수하다는 게 아무래도 여기 요 점수보다는 요쪽을 의미하지 않겠나 아무래도 그죠? 100점 가까운 쪽을 의미할 거잖아. 그러면 이게 그래프를 얘들아 쭉 그려보면 우수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x가 이렇게 그지 오른쪽에서는 빨간 a 그래프가 더 높아. a 그래프가 더 높고 b는 거의 바닥에 깔려 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 점수 때 한 뭐 90점, 100점대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A는 한 요 정도 A는 한 요 정도 높이만큼 지금 있는데 B는 거의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이게 A가 확률이 높은 거거든. 근데 얘들아 이게 왜 이 기억이 맞는 말이 되려면 이 조건이 있어야 돼. 학생 수가 같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 이 말이 없으면 얘들아 틀린 게 예를 들어서 그지? A가 100명이고 B가 10,000명이야. 뭐 말도 안 되는 그 비율이긴 하지만 B가 10,000명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 높이가 A 한 요 정도 높이가 얘들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0.01 정도 된다 치자. 그러면 B는 0.002 정도 된다 치자. B는 더 지금 작으니까. 그러면 A 같은 경우에 얘들아 100명 중에 이거면은 2명이란 소리고 B 같은 경우에 10,000명 중에 0.00이면 20명이란 소리거든. 곱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학생 수가 이렇게 같으니까 어떤 뭐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더 많다. 이런 말을 얘들아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비율을 놓고 얘기하면 학생 수가 같을 필요 없이 학생 수가 달라도 비율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학생 수가 우수한 학생들이 더 많이 있다. 그 말을 얘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전체 인원수에 대한 조건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전체 인원수가 같다라든지 이런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들아 뭐 좋은 예는 아닌데 이거는 쓰지는 말고 한번 그냥 보기만 하면 그지 그냥 이게 약간 내가 설명하면서 내가 좀 말이 씹혀서 좀 깨름직해서 하나만 얘기를 좀 하면 그러니까 뭐 여기 가서 그냥 우리 그렇게 합시다. 1등급 비율이 그지? 1등급 비율이면 얘들아 똑같이 4%잖아. 그치? 근데 전체 인원수가 그치? 전체 인원수가 여기가 100명이고 여기가 10,000명이라 이런 식으로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얘들아 4명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400명으로 확 늘어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1등급이라는 조건 대신에 그지? 90점 이상 90점 이상의 비율이 A는 4%인데 B는 1%밖에 안 돼. 그지?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A가 훨씬 그지 비율이 높거든. 4배나 높잖아. 그죠? 근데 사람 수는 여기가 이제 100명이 돼버리는 거라. B는 전체가 10,000명이니까 그거 중에 1%면 그냥 사람 수만 놓고 보면 확률은 A가 훨씬 높지만 전체 수는 B가 더 커지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 이게 이제 전체 인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비율과 그 조건에 만족하는 그 사건의 그 도수는 다를 수 있다. 대소관계가 이제 반대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2학년 학생 수가 같다라는 말이 없으면 기억이 안 돼. 기억이 안 됩니다. 근데 A가 더 많이 있다. 이 얘기는 지금 할 수 있겠다.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A 쪽에 그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란 말은 그래프의 오른쪽인데 오른쪽에서 A 쪽이 지금 높이가 더 높으니까 학생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하고 디귿은 얘들아 이것 두 개는 전체 학생 수랑은 관계없이 얘들아 볼 수 있는데 니은은 B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A보다 성적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얘들아 어떤 평균적으로 성적이 우수하다는 말은 뭐 단어에서 좀 눈치챌 수 있듯이 평균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야. 근데 A하고 B는 얘들아 그래프에서 그저 평균일 때가 딱 그치 대칭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A 그래프도 평균은 60이고 B 그래프도 지금 평균이 60임을 알 수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수하다. 이 말은 하기 힘들다. 기억은 맞지만 니은은 틀렸고. 자, 그래서 표준 편차가 더 작다 얘들아. 이 말은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뭐라고 나오기도 하냐면 얘들아 고르다라고 나오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C보다 B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르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르다라는 거는 결국은 표준 편차가 얘들아 작다. 고르다라는 게 점수대가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야. 골고루 있다는 게 아니고 고르다라는 거는 점수대가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수대가 얘들아 비슷비슷하다는 거는 결국은 이 그래프 상에서 고르다라는 거는 높이가 높이가 높다는 소리입니다. 높이가. 그래 B 그래프가 제일 높아. 그러니까 B가 제일 고르고 표준 편차가 제일 작다. 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뭔지를 다시 보자 얘들아. 표준 편차가 뭔데? 이거는 일종의 산포도거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단 말은 산포도가 작다는 거고, 산포도는 이제 이게 정도야 정도. 어떠한 정도인데 어떤 정도냐면 흩어져 있는 정도. 산포라는 게 흩어져 있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죠?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으니까 그 자료들은 다 비슷비슷하다, 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그 고른 거는 높이가 높은 걸 찾으면 되는 게, 왜 높은 걸 찾으면 되냐면 얘들아,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야. 높이가 높단 말은 60점 주변에 애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비교해 보면 A는 높이가 낮잖아. 그래서 A가 높이는 낮고 대신 이게 높이가 낮으니까 양쪽 옆이 이렇게, 그지? 중심의 높이가 낮으니까 양쪽 옆의 높이가 높아져 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꼭 누른 겁니다. 모래를.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이제 저 그래프만 보고서는 제일 표준 편차가 제일 작은 거는 B다. C보다 B의 표준 편차가 더 작다. 결국 디귿은 맞네.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그림만 보고는 지금 저 그림들만 보고는 이거는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자. 이거 평균은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A랑 B는 똑같음을 알 수 있어. 평균은 얘들아 C가 66으로 제일 오른쪽에 있잖아, 그죠? 제일 크고, 그지? A랑 B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는 이거 지금 이 약간 보면 이게 착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C가 좀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얘들아? C가 약간 높지 않을까? 몰라.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솔직히 지금 이 문제 출제 의도는 A랑 C의 표준 편차는 똑같이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 높이는. 근데 내가 앞에 반 수업을 하면서 C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 앞타임 수업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좀 하자. 진짜 눈곱만큼이라도 C가 높다라고 좀 가정을 합시다. 약간은. 알겠지? 그러면 C가 높으면, C가 약간은 높다라고 좀 가정을 해버리면 이게 대소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면, 표준 편차는 높이와 이게 이제 이거 얘들 일단 반대로 움직인다라고만 좀 기억하자. 그러니까 반비례는 아니고 비례하는 관계는 아니고 반대로. 그러니까 높이가 높으면 표준 편차가 작아. 그래서 제일 작은 게 지금 B고, 그 다음으로 작은 게 C고, C고, 그 다음으로 작은 게, 그러니까 제일 큰 게 A라고 합시다. 높이가 A가 제일 낮다라고 좀 가정을 했을 때, 평균은 지금 여기서 점선을 똑같이 해놨으니까 얘들아, 평균은 똑같이 60이라고 좀 보고, A하고 C 사이의 표준 편차는 C가 약간은 그래프가 더 높다라고 좀 가정을 하자. 그래서 높이가 낮은 게 이제 표준 편차가 제일 큽니다. 요거는 하나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수능에 나온 문제입니다. 161번 보자. 그러니까 수능에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수능 문제 이제 뭐 확통을 선택을 한 경우에 이제 만날 수도 있겠는데, 정규분포라는 말이 나오면 얘들아, 이거는 4점짜리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3점짜리 정도도 되겠는데, 정규분포는 무조건 얘들아 3, 4점, 그리고 4점짜리로 많이 나오는데, 꼭 풀고 가야 된다. 꼭.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풀고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규분포인데 여기에 M하고 시그마를 아직 우리한테 안 주잖아. 그러면 찾으란 거라. 우리 보고 찾으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M하고 시그마를 조건 가와 조건 나를 이용을 해서 찾을 건데, 조건 가를 보자. 64의 이상, 64 오른쪽 부분과 56 왼쪽 부분의 확률이 같대. 넓이가 같대. 그래프가 있어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있어야 돼. 조건 가는. 자, 조건 가가 이제 가운데들아, 가운데가 평균이 m이고, 근데 64의 오른쪽 부분과 이 부분과 그리고 56의 왼쪽 부분이 똑같더라. 확률이 확률이 같더라. 넓이가 같더라.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m은 56과 64의 가운데겠구나. 그래서 평균 가운데 대칭이 되는 평균은 60이겠구나. 이거를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64의 오른쪽 부분과 56의 왼쪽 부분의 넓이가 같잖아. 그래프 생긴 꼬라지가 똑같다는 소리 아닐까? 그지? 양쪽 끄트머리에. 그지? 그러면 얘들아 이게 64랑 56이 딱 가운데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대칭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60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나는 제곱의 평균이네. 나는 이제 이걸 써야지. 얘들아. 이런 제곱의 평균이라는 게 나오면 뭔진 몰라도 분산을 일단 식을 적어 놓자. 분산식이 이거거든. 분산이 이거거든. 근데 그지? 이게 문제가 이게 3616이랬고 우리가 이거를 좀 전에 구했어. 그지? EX를 구했어. EX가 이게 M입니다. 이게 소문자 M입니다. 이제 여기 소문자 M 구했잖아. 60이라고. 이게 이건 거라.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에 대한 힌트를 주면 혹은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항상 분산을 떠올리자. 분산식을 다시 한번 보면 분산식이 요거다. 요거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요거. 자, 그래서 그럼 요게 평균이더라. 요게 평균 M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게 16이다. 3616에서 3600을 빼니까 16이고 그래서 분산이 16이니까 얘들아 시그마는 루트 씌워서 4죠. 시그마는 루트 씌우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 얘들아 다 푼 건데 이 문제를 다 푼 건데 봐봐 요까지 해놓고 이제 표를 보면 여기에 표가 좀 이상해. Z에 대한 표가 아니고 뭐 M 시그마 막 이라고 있잖아. 그죠? 이거 계산을 해버리면 돼. 이거 다 해버리면 돼. 이게 해버리면 된다는 게 뭐냐면 M이 60이고 시그마가 4라고 지금 우리가 찾았잖아. 싹 넣고 계산을 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60이고 얘들아 이게 M이 60이고 요 값이 60 더하기 1.5에 내보면 요게 66이고 요게 66이고 요거는 시그마 2배니까 68이고 요거는 70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 조건에서 M하고 시그마를 구했으니까 그치? 이 값들을 이 표에 있는 값들을 애들이 그냥 싹 계산을 해버리면 되는 거라. 그러면 60부터 X인데 그 X가 66일 때 그러니까 60부터 66까지의 확률이 433이고 여기 요 X에 들어가는 게 지금 여기 세로에 있는 요 부분 값들인데 그럼 뭐 요 X가 68일 때 그지? 여기가 60부터 68일 때가 477이고 여기 X가 70이라는 거는 확률이 60부터 여기에 지금 70이 들어가는 거니까 60부터 70까지의 확률이 4938이라는 거라. 저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 놓고 얘들아. 그럼 이제 답이 이거네. 68 이하일 확률. 68 이하일 확률이면 여기 요 그래프에다가 68 이하를 얘들 한번 나타내 보면 여기에 68이 64보다 당연히 오른쪽에 있을 거고 68 이하니까 이렇게 왼쪽 전부랑 그지? 왼쪽 전부랑 여기 평균 60부터 68까지의 이제 확률의 합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68의 왼쪽 부분이니까 지금 68에 얘들아 왼쪽 부분이니까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래프에다가 나타내 보면 왼쪽 전부랑 이제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 전부랑 즉 0.5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균 60부터 68까지니까 60부터 68까지면 477이거든. 그래서 이게 0.977이가 된다. 이렇게 얘들아 하나 풀이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보면 그지? 결국은 답이 이거라는 거, 이만큼을 구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딱 반으로 쪼개면 이쪽은 0.5,
요 부분만 이제 구하면 되는데, 요 부분이 평균부터 68까지네. 즉 평균이 우리가 60이다. 표준 편차가 4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60부터 여기가 이제 68이 들어와야 되니까, 즉 여기 이거 계산하면 68이 나오니까, 그래서 68까지는 477이다. 그래서 그거 두 개 더하면 답이 나온다. 요거 한번, 요 문제는 한번 좀 얘들아 생각 한번 해봐. 이게 요런 표가 나오면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m 시그마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건 Z로 바꾸면 돼. 162번 얘들아, Z로, 이거 X도 Z로, Y도 Z로 바꿔서 각각 다 나와 있으니까 Z로 바꿔서 문제 풀면 된다. 저건 넘어가고, 자, 164번 봅시다. 자, 164번이 일단 얘들아, 164번은 조건부 확률 문제야. 이거는 조건부 확률 문제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문제다 보니까 지금 이거 이제 정윤이하고 소연이는 시험을 친범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대안은 이게 안 들어간다 그러대. 그죠? 그래서 다음 학기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내가 그냥 쭈루룩 풀고 마칠게. 말이 긴데 이게 조건부 확률 문제고, 요거만 한번 얘들아 오랜만에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고 요거만 봐봐. 요렇게 풀립니다. 요렇게. 분모가 뭔가의 합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서 확률 계산을 마치는 이런 형태의 문제라는 것만 기억하고 한번 풀어보자. 자, 평균이 1740에 시그마가 500이야. 그러면 이제 거리를 x라고 두면 이 x는 정규분포를 따라 1740에 500의 제곱짜리.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2000 이상인 고객, 그지? 그 중에서 15%, 그리고 2000 미만인 고객 중에서는 5%가 자가용을 이용을 해서 시장에 온대. 그러면 이제 자가용을 이용을 하는 경우는 얘들아, 이게 문제가 결국 이 소리지 않겠나? 거리가 2000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는 0.15. 자가용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거리가, 이 말 그대로 얘들아, 거리가 2000 이상 중에서는 15%, 0.15. 그리고 거리가 2000 미만인 경우에도, 그지? 이렇게 확률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중에는 5%, 0.05. 그러니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제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얘들아 한번 적어보면 2000 이상인 고객은 15%, 2000 이상인 사람은 15%, 2000 미만인 고객은 2000보다 작을 때는 5%.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문제를 나눠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2000 이상이니까 얘들아 Z로 바꿔. 확률이니까 Z로 바꿔. 2000에서 1740을 빼고, 그리고 500으로 나누고 곱하기 0.15. 그 다음에 이거는 Z로 바꿔. 이렇게 되겠지. 일단 뭐 뻘겋게 좀 얘들아 막 쓰는데 한번 쭉 그냥 이거는 그냥 한번 보고 하면 된대. 그럼 일단 계산을 좀 하자. 이게 얘들아 자세히 안 해봐도 있잖아. 이게 0.52가 나와야 돼. 이 분수 2000 마이너스 1740 나누기 500은 하면 0.52가 나와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그러니까 요 계산이 0.52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이거밖에 없어. 문제 지금 봐봐. 여기 지금 확률 하나 알려준 게 요거밖에 없거든. 이게 눈치인 거라. 그래서 문제가 요거밖에 안 주니까 요거 계산하면 0.52가 나올 거라. 만약에 내가 애기 실수를 해가지고 0.56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0.56이 나왔는데 52밖에 없으면 이거는 무조건 내 실수야.
그러면 다시 봐야 돼. 이게 이 단어는 약간 눈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을 좀 하면 뭐 이거는 일단 답은 찾자 얘들아. 지금 다 했거든. 곱하기 0.055 이게 지금 계산하기 좋게 하더라. 0. 이게 지금 요만큼이 0.3으로 주네. 그러면 0.52 이상이 0.3이니까 0.52 미만은 0.7이 될 거야. 그지? 0.5. 요게 이제 자가용을 이용을 하는 확률입니다. 2000 이상이고 2000 이상일 때는 15%. 그래서 2000 이상일 확률이 얘들아 0.52 이상이니까 이것도 왜 갑자기 저게 0.3이 나왔냐면 가운데 0이고 0.52 0부터 0.52까지가 여기까지가 0.2니까 여기는 당연히 얘들아 0.3이지 않겠나. 전체가 1이면 가운데 절반, 그지? 가운데를 기준으로 절반은 0.5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0.3이 나온 겁니다. 52 이상 0.52 이상이 0.3. 왜냐면 0.52까지가 0.2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뭐 계산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지. 그지? 근데 그게 지금 내가 여기서 말했던 얘들아 동그라미 세모가 이 동그라미 세모 요 모양으로 끝난다라는 게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세모면 이것 둘의 합이 분모고 그 다음에 2000 이상이어야 2000 미만이랬으니까 2000 미만이면 지금 세모거든. 2000 미만이니까 얘들아 내가 여기 지금 2000 미만의 계산이 여기서 온 거거든. 즉 이게 세모가 됐거든. 그래서 답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분의 세모가 올라가 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의 문제였는데 그냥 그 뭐 마지막 이 계산은 또 하면 되니까 얘들아 요 과정만 한번 보고 그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1단락 해놓고 얘들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는 이제 추정 단원으로 넘어갑시다. 자, 봐봐. 여기는 자 오늘 이제 모집단 이쪽 얘기를 할 건데 봐봐. 지금 정규분포도 마찬가지지만 얘들아 특히 여기 통계적 추정은 어쩔 수가 없다. 여기는 그냥 약간 외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막 길지도 않아, 그지? 많지도 않고 그래. 신뢰 구간은 공식이 좀 길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거 띄워 볼 테니까 이거만 봐봐. 이거는 공식이 조금 알파벳이 막 여러 개 나오고 좀 길잖아. 근데 이것도 얘들아 잘 보면 보등식 좌우에 부호 하나 차이 나거든. 마이너스 플러스. 이것도 금방 외워. 이거 외우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 그러니까 외우는데 그 암기하는데 얘들아 부담은 전혀 없는 단원인데 여기 외워서 좀 풀어야 됩니다. 여기 외워서 지금 하는 풀이 과정 자체를 그냥 하는 흐름을 외워서 한다 생각하고 좀 해야 되지 싶어. 이거 안 했네. 이거 해야 된다. 참 연습 문제 안 풀었다 그죠? 이거 일단 풀이하고 가야 된다. 5개. 그래 일단 지금 내가 약간 순서가 헷갈렸는데 이것도 지금 숙제여서 이것도 5개 좀 여기 풀이 좀 할 거고 65번부터 69번까지 그리고 이제 일로 넘어갈 건데 말 나온 김에 얘들아 요것만 좀 이거 얘기만 좀 마저 좀 하면 여기는 옛날 사람들이 다 이게 조사를 해놨거든. 공부를 다 해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우리는 받아 먹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자세하게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지금 없게 돼 있거든. 그래서 교육과정 구조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얘들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만 충분히 얘들아 결과의 그 의미만 좀 되새겨보면서 결과만 충분히 연습만 하면 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그거 하자는 게 아니잖아. 학문적으로 뭘 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맞히고 점수를 탈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은 얘들아 그냥 왜 그런가 보다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좀 마인드로 쭉 연습을
한다고 좀 손으로 좀 풀이를 익힌다 생각하고 좀 몇 개만 따라 해보면 될 거라. 자, 그래 일단 말이 좀 순서가 왔다 갔다 해져 버렸는데 이거 풀이를 이항분포 이거 풀이를 좀 하고 갑시다. 요거는 조금 문제가 밑에 어려운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165번 여기에서 요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데 계산을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걸 한번 보자. 이걸 그러니까 뭔가의 확률이 0.5야. 저게 이제 어떤 그 의미일까 한번 좀 보면 얘들아 봐봐.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이렇게 시행하는 횟수가 반복하는 횟수가 100번이야. 너무 많아. 이거면 반복하는 걸 100번이나 하면 현실적으로 계산이 힘듭니다. 자, 이렇게 반복하는 횟수가 너무 크면 우리는 x를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화 시킬 수 있거든. 그치? 정규분포로 바꾸면 이제 b가 n으로 바뀌는 거지. n으로 바뀌면 여기에 이제 평균이 들어와야 되는데 평균은 둘이 곱하면 되고 평균은 시행 횟수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은 그거에다가 시행 횟수와 확률을 곱한 거에다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1-p까지 곱하면 돼. 이게 분산이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항분포를 이렇게 시행 횟수가 100번으로 이렇게 충분히 크면 이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주자. 요거를 얘들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x가 25 이상 일단 그냥 그대로 풀어만 볼게. 봐봐. 25 이상이란 말은 이 25를 표준화해서 z로 바꿔야지. z로 바꾸는 과정은 평균을 빼고 여기에 100-p라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그치? 이게 얘들아 이게 여기가 그거 아니가 여기가 지금 분산이고 그죠? 여기가 분산이니까 우리는 시그마 요렇게 쓰죠 보통. 이제 분산이니까 시그마 제곱으로 보통 많이 쓰지 그죠? 그래서 이게 0.5래.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요 이상하게 생긴 복잡해 보이는 요 분수식이 0이 돼야 된다는 거라. 봐봐. 여기에서 이게 다름이 아니고 이게 0.5니까 이 확률이 어떤 값 이상일 확률이 0.5니까 그러면 그 어떤 값은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Z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Z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얘들아. 이렇게 생겼잖아. 자, 뭔진 모르겠는데 그치? Z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는데 어떤 값 이상의 확률이 0.5라면 0.5가 되는 경우는 저 경우밖에 없거든. 딱 평균의 오른쪽이거나 평균의 왼쪽일 수밖에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게 Z 오른쪽 어떤 요 분수 값의 오른쪽이 0.5란 말은 결국은 요 분수식의 값이 0이 되라는 거다. 가운데 대칭의 기준이 되는 딱 평균이 되라는 거다. 그래서 분수가 0이니까 분자가 0이 되면 되니까 25-100p가 0이 되면 되니까 p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봐, 이게 그치, 풀이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들아 근데 여기에서 확률이 0.5네 그치? 그러면 평균의 오른쪽이겠구나 혹은 평균의 왼쪽이겠구나 그걸 Z로 바꾸면 0이겠구나 요런 게 생각이 나면 좋습니다. 그러면 P가 나오면 분산은 구하면 되죠 그죠? 분산은 구하면 되니까 답은 뭐 각자 찾아보고. 자, 166번 보면 얘들아 수능 기출이라는 이게 딱지가 많이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 많이 나온다. 이거 수능에 얘들아 정규분포하고 이쪽은 참 출제가 잘 됩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얘들아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여기는 수능에 나올 수밖에 없다. 출제하는 입장에서 낼 수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자, 192명의 고객이 하나씩 등산화를 사. 그지? 근데 선호도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얘들아. 그러면
이것도 문제 상황을 얘들아 좀 각색을 하면 그런 거야. 192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니 뭐 살래? 그러면 이 선호도가 지금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제시가 돼 있으니까 C 거를 C 회사 제품을 선택하는 고객 물어봤을 때 C를 선택할 확률이 100분의 25, 4분의 1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얘들아 이 문제는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됩니다. X를 C 회사의 제품을 선택한 고객 수라고 하자. X를 C 회사의 제품을 선택한 고객 수라고 하면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가 192명 그러니까 192명한테 물어봤으니까 물어보는 거를 192번 반복한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C를 선호할 확률이 얘들아 100분의 25 4분의 1이니까 저기 선호도가 지금 25%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192라는 시행 횟수가 너무 크니까 얼마야 이게 약분하면 4, 4, 16 4, 8, 32 그러면 4, 12, 36 6의 제곱 이렇게 정규분포가 되겠네. 그랬을 때 이제 답은 이거다. 그랬을 때 X가 42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42 이상이니까 Z로 바꿔주면 42 마이너스 48 나누기 6이니까 Z가 마이너스 1 이상이야. 자, 마이너스 1 이상이면 얘들아 이거 이게 그래프를 하나 살짝 그리면 마이너스 1 오른쪽이면 여기랑 여기잖아. 이제 마이너스 1 오른쪽이면은 저 두 부분이니까 얘들아.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부터 1까지 값을 이용을 하면 되겠고 3, 4, 1, 3이라고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0 오른쪽은 0 오른쪽 부분은 0.5죠. 그죠? 확률 전체의 반이니까 0.5잖아. 그래서 8, 4, 1, 3 답은 5번이다. 자, 이 문제는 얘들아 이 문제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만 딱 니네가 쓸 수 있으면 된다. 이것만 알겠지? 192에 4분의 1짜리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거 저것만 체크해내면 돼. 마찬가지로 167번 봐봐. 167번에 다른 거 많이도 필요 없고 얘들아 요거 딱 한 개만 보면 돼. 요거 한 개에서 우리는 뭘 찾아낼 수 있냐면 뭘 찾아낼 수 있냐면 이항분포를 찾아낼 수 있어. 근데 어떤 이항분포냐면 얘들아 시행하는 횟수가 100번 여기가 n입니다. 여기 요 C의 앞자리 여기가 n이고 그럼 P는 얘들아 확률인데 P는 둘 중에 누구냐면 자 결론부터 말하면 5분의 1인데 이 5분의 1을 찾는 요령은 이제 C의 오른쪽에 오는 요 숫자랑 그치 같은 지수를 찾으면 돼. 저기가 20이잖아. 20이랑 같은 지수의 밑 그때 밑이 5분의 1이니까 P가 5분의 1이다. 자 저래놓고 이게 X고 얘들아 이게 X고 그럼 이렇게 시행횟수가 100번으로 너무 크면 정규분포로 바꿔서 20번에 뭐 이거 하면은 4의 제곱이 되겠네. 16이니까 이렇게 된다. 요까지 만들고 이제 요 시계 얘들아 요 시계 값이 결국 식으로 나타내면 이거거든.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라면 X가 22 이상일 확률이야. 자, 봐봐. 이게 또 조금 오랜만에 보면 어렵습니다, 얘들아.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게 왜 지금 요게 요렇게 되냐면, 요 하나하나가 다 확률이야. 요 하나하나가 이항분포에서 일어날 확률인데, 이 제일 첫 번째 값은 X가 22일 확률이고, 두 번째 값은 X가 23일 확률이야. 그러니까 100번 중에 100번 뭔가를 반복할 때 100번 중에 23번 지금 성공한다는 의미지 않겠나 그죠? 그러니까 23번 성공하니까 77번은 실패하는 거야. 성공할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그렇게 해서 얘들아 그 100번 중에서 22번, 23번 점점점 해서 100번에서 100번까지 이제 5분의 1 성공할 확률이 지금 100번 전부 다니까 마지막에는 끝까지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아이고 목이야.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는 요거는 또 Z로 바꿔서 얘들아 Z로 바꿔서 22에서 20을 빼고 4로 나누면 Z가 0.5네. 그치? 4분의 2니까 0.5죠. 마찬가지로 얘들아 여기에 0.5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문제에 0.5일 때 값을 주니까 그래. 이거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0.5 오른쪽이니까 또 종 모양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 한가운데 0이고 0.5 오른쪽이면 여기야. 근데 0부터 0.5까지가 1915잖아.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오른쪽 절반에서 1915를 빼면 됩니다. 계산은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67번은 좀 의미가 있다 얘들아. 요거 하나를 보고 요 복잡하게 생긴 요거 한 개를 보고 이항분포를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요것들의 하나하나의 다 합이라는 게 이렇게 전부 그것들의 합이라는 게 결국 x가 22일 때, 23일 때, 주르륵 100일 때까지 합이니까 22 이상일 때 그지 확률들이라는 거. 그래서 뭐 늘 하듯이 Z로 바꿔 하면 됩니다. 자, 그래 68번 이것도 그지 좀 보면 일단 주사위를 450번 던져 B야 그지 X가 그러면 B야. 이항분포야. 자, 그러면 이항분포인데 얘들아 이게 확률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될 거냐면 확률 자리에 여기에 확률 자리에 지금 들어올 값이 이거라. 1 또는 2의 눈이 나올 확률. 자, 저기에 450 뒤에 450 그치 반복하는 횟수 450 뒤에 이렇게 나오는 확률이 어떤 확률이냐면 지금 얘들아 1 또는 2의 눈이 나올 확률이어야 돼. 왜냐면 봐봐 그치 몇 횟수가 그치 이게 몇 번이라고 했는데 몇 번 그치 뭐가 몇 번이냐면 1 또는 2의 눈이 지금 나오는 횟수에 대한 지금 문제거든. 1 또는 2가 몇 번 나오냐 지금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그 횟수에 대한 문제니까 그것의 확률이 여기에 들어와 주면 됩니다. 주사위 던져서 1 아니면 2 나오는 건 얘들아 그죠? 3분의 1이죠. 6 그지? 6 중에 6개 중에 1 아니면 2니까 그지? 말 그대로 1 아니면 2니까 두 가지잖아. 3분의 1이지. 자, 그럼 이렇게 또 시행의 수가 너무 크니까 정규분포로 바꾸자. 정규분포로 바꾸면 150에 10의 제곱. 그러니까 이건 암산을 내가 한 건데 얘들아 150은 어떻게 나왔냐 450이랑 3분의 1을 곱한 거고요. 자 10은 10의 제곱 즉 100은 어디서 나왔냐 그죠? 450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한 거지 그지? 그러면 100이니까 10의 제곱한 거야. 자 이랬을 때 이제 문제 풀면 된다 이거. 자 이제 확률 어떤 확률이냐면 130번에서 10번 그지? 130번 이상 C번 이하 그게 0.8185더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 문제는 얘들아 그제 문제 자체가 길지는 않아. 주사위를 뭐 던지고 이렇게 길지는 않은데 저 상황을 다 정리시키면 다 정리해버리면 딱 이렇게 바뀌는 거라. 다 기호화시키면 그치? 450번에 3분의 1인 이항분포인데 너무 커 그지? 정규분포로 바꾸자. 그리고 확률이 어떤 확률이냐면 130번 이상, 130번 이상, C번 이하, C번 이하일 확률이 8185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눈치가 좀 생기면 얘들아 8185는 이것과 이걸 더하면 되거든. 문제에 딱 두 개 주잖아. 3413이랑 4771을 주잖아. 저거 두 개 더하면 딱 8185거든. 그러면 이제 저런 게 조금씩 눈에 들어오면 아무리 복잡한 정규분포 문제도 얘들아 조금씩만 눈치가 생겨가면 훨씬 감을 잡고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 Z로 안 바꿨다 그지? Z로 바꿔야지 참 그지? Z로 바꾸면
130에서 평균 150을 빼고 10으로 나누고 Z로 바꿔야지, 그지? 그 확률 계산을 하려면 표준화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C에서 150을 빼고 10으로 나누고 이게 0.8185다. 조금 스크린을 넘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게 Z가 이게 얘들아 뭐 130, 150 빼면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여기 요 값이 지금 그치? 저기가 한 요쯤 온다 쳐보자. 그치? 여기가 C-150 나누기 10이다. 그러면 이제 눈치가 이게 1이란 거라. 봐봐. 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477이야. 여기는 얘들아, 여기는 요 부분은 0.477이야. 왜냐면 0부터 2까지가 477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도 대칭성에 의해서 그럴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0부터 요 부분의 넓이는 얘들아, 요 부분의 넓이는 전체 8185에서 왼쪽 부분 477을 빼면 되니까, 그럼 이게 0.3413이 나오겠네. 그지? 8185에서 이제 477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를 빼면 그지? 오른쪽 부분에 확률이 나올 거니까 저게 그지? 3413. 근데 어디까지가 3413이냐면 1까지가 3413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1인 거지. 그래서 여기 10분의 C-150이 1이다. 그래서 C는 160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이 여백이 좀 적은데, 일단 얘들아 오늘 할 거는 진도 나올 건 진짜 몇 개 안 되거든. 그래서 요거 69번 요거만 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 자, 169번 얘들아. 자, 봐봐. 여기 보면 169번에 실력업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요 개념만 가지고는 만들 수 있는 문제 중에서는 어려운 게 맞아. 이거 어려운 게 맞거든.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근데 얘들아, 이게 이 딱지가 붙어 있는 뭐 수원이나 수투나 이런 그지 문제들에 비해서는 확통에서, 특히 이 단원에서 저 딱지가 붙어 있는 문제는 어렵지가 않아. 자신 있게 덤비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얘들아, 이 단원이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이런 거라. 이런 거, 이 그 Z에 대한 확률을 주면, 이거는 얘들아 말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꼭 얘들아 잘 읽어보고 문제만 파악하면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다. 이거는 풀고 가는 습관을 들여두는 게 좋아. 자, 근데 여기 보면 막 뭐 해가지고 막 점수에 관한 문제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좀 하자. 여기서 문제 읽어보면 얘들아 10점을 얻으면 5분의 1이고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2점을 깎일 확률이 5분의 4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10점을 얻거나 2점을 잃는 경우 하나만 확률 변수 x로 두면 돼. 그래서 x를 이렇게 두자. 아무래도 뭐 얻는 거 10점을 얻을 확률, 얻은 횟수, 10점을 얻은 횟수를 x라고 두자. 이것만 되면 됩니다, 얘들. 이것만 딱 이렇게 두는 것만 시작이 되면 주르륵 풀립니다. 이거 봐봐. 그러니까 10점을 얻은 횟수를 x라고 두면, 그러면 얘들아, 그럼 봐봐, 1600번이나 지금 뭔가를 하거든. 엄청나게 뭘 많이 하거든, 시행을. 근데 10점을, 이게 딱 결론이 두 개잖아. 10점을 얻거나 2점을 잃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에 딱 결론이 나오는 거라 지금. 그러면 10점을 얻은 게 x번이면 이거를 이렇게 딱 두게 되면 얘들아, 지금 2점을 잃은 횟수는 전체 1600번 뭔가를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나. 1600 마이너스 x번. 그러니까 10점을 얻은 게 x라면 2점을 잃은 거는 그 반대 상황일 거니까 1600이 x야.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더. 점수가 이제 나와, 점수가. 자, 점수는 얘들아, 그러니까 10점을 얻은 횟수를 x번이라고 뒀으니까 당연히 얘들아 그때 얻은 점수는 10x가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두다 보니까 2점을 잃은 횟수도 지금 이렇게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났거든. 근데 그 2점을 잃었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 해서 이러면 되는 거지.
우리가 얘들아 저렇게씩 세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래?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을 좀 하면 이제 그러면 이거 하면 12x 마이너스 3200 이게 바로 점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10점을 얻은 횟수를 x라고 두었을 때 그지? 이러면 돼. 이제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애들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하면 돼.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10점을 얻은 횟수가 그럼 x는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 이항 분포를 따르지. 1600번 뭔가를 시행을 하니까 독립적으로 시행하니까 이항 분포고 근데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그지? x는 1600의 5분의 1짜리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야. 그지? 그래 놓고 근데 이렇게 1600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횟수가 크면 정규 분포화 시키자. 그러면 320이고 5분의 4를 곱하면 64 곱하기 4지 그지? 256 16의 제곱이 되겠네? 계산 막 이거 맞더라. 참 아까 해봤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답이 이거라. 점수가 832점 이상이다. 그러니까 x가 832 이상이 아니고 그죠? x가 832 이상이 아니고 왜냐면 x는 10점을 얻은 횟수거든. 점수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다 계산을 해놨잖아. 그래서 12x 마이너스 3200이 이게 832 이상이다.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되지 뭐 그죠? 이게 x가 12분의 4032고 그러면 얘들아 계산하면 무조건 뭐가 나올 거냐면 336이 나올 거야. 12분의 4030인데 나눗셈 해보면 무조건 336이 나올 거라. 자 봐봐. 이것도 봐. 내가 지금 얘들아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냐면 이 336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336은 320이랑 16을 더해서 나온 거야. 그렇지? 이게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저렇게 눈치가 안 보여도 됩니다. 이게 안 보여도 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나중에 되면 얘들아 이게 조금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좀 진도를 복습을 하고 하면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왜 336이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가 1이라서 그래. 1일 때 0하고 1 사이에 확률 하나밖에 안 주거든. 그러면 여기가 1이라는 건 얘들아 1이라는 거는 Z는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1이잖아. 그러니까 요 1이 0 더하기 1인 거라 평균에서 1만큼 딱 그 표준 편차 하나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여기 평균 320에서 표준 편차 하나만큼 16 하나만큼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336이라는 거 저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냥 그런 눈치고 계산하면 된다. 나눗셈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Z로 바꿔보면 336에서 320 빼고 16으로 나누면 P가 Z가 1 이상임을 알 수 있거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그 더하기 빼기는 여기까지만 하자. 답은 그지 각자 해보고 보자. 이거 문제만 좀 보면 얘들아 일단 거듭 말하지만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이렇게 점수에 관한 문제라면 뭔가가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는 게 좀 중요하고 그러면 10점 아니면 마이너스 2점이니까 총 1600번 한다 치면 10점이 x면 마이너스 2점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점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무슨 확률이냐면 점수가 832 이상이니까 요 확률인데 그치? 점수가 832 이상일 확률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x의 분포를 봐야 돼. x가 뭐냐면 x는 이항 분포야. 그치? 1600번의 독립 시행이니까 이항 분포라. 근데 이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그래 보면 여기에 그래 뭐 많이 적어놨
없더라고, 그죠? 이거 한번 시간 되면 얘들아 한번 읽어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단어 자체에 너무 그렇게 매몰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얘들아 뭐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이 단원부터는 앞에 모자가 붙어 있을 때가 좀 있거든. 뭐 모집단, 모평균, 모표준 편차, 막 모분산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딱 문제 읽어보면 뭐가 있었어. 뭐가 있었는데 거기서 표본을 추출을 해서 뭔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본 추출하기 전에 거 원래 집단의 어떤 평균, 원래 그 집단 자체를 모집단이라고 그러고 원래 집단의 그 평균과 뭐 표준 편차 이런 거를 모평균, 모표준 편차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요거가 나는 참 이게 도식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모집단이 이렇게 큰 집단이 하나 있어. 거기서 추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개를 뽑는 거야. 몇 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4개를 뽑았잖아. 그렇게 이게 전체 집단은 이렇게 큰데 거기서 4개를 뽑으니까 이렇게 표본은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표본은 작으니까 개수가 적으니까 모집단에 비해서는 훨씬 적으니까 여기서는 이 표본 안에서는 표본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하기가 수월해. 평균을 구하기도 수월할 거고 표준 편차를 구하기도 수월할 거고. 이제 그래서 이 표본에서 어떤 걸 하는 거야. 뭐 평균이 필요하면 평균을 구하고, 그치? 표준 편차가 필요하면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치? 뭐 비율이 필요하면 비율을 구하고. 그러면 그 값을 가지고 원래 집단의 모집단의 걸 얘들아 최종적으로는 추측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럴 거다라고 얘들아 추정을 하는 단원이 바로 이 단원, 제일 마지막 통계적 추정 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일단 얘들아 요 추측을 하는 단계는 토요일로 할 거고 오늘은 추출을 했더니 요것들 사이에 추출을 해서 이렇게 그치 막 추출을 해가지고 생긴 표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오늘은 정리를 할 거다. 자, 그러면 그치 이미 추출, 비보건 추출 그래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고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모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모자가 붙어 있는 거는 원래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표본 평균이라고 표본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얘들아 여기서부터는 봐봐 이게 기호가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거든. 봐봐 원래 모평균이 m이라는 게 원래 평균이 m이고 원래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데 거기서 그치 크기가 n이 그러니까 n개를 뽑은 거야. 뭐 16개를 뽑았다 100개를 뽑은 거야. 그러면 얘들아 뽑아가지고 이미 추출을 하면 봐봐 바가 붙어. 확률 변수 x 위에 바가 붙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것에 봐봐 얘들아 그럼 그 바를 표본 평균이라 그러거든. 그냥 요거 자체가 그냥 이름이 표본 평균이야. 그러니까 얘 이름 안에 평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그럼 얘들아 이거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이게 x바의 평균이거든.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써지는 거라. x바의 평균. x바의 평균은 얘들아 이거는 원래 평균과 똑같아. 그냥 ex와 똑같아. 요거를 이제 기억합시다. 외워둡시다. 그러니까 x바는 언제 x 위에 이렇게 줄이 생기냐면 바가 생기냐면 표본을 추출을 하면 바가 생겨. 그러면 그 바가 생긴 그 x바의 평균은 그 바가 없는 그냥 x의 평균과 똑같다는 거야. 그 다음에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얘들아 약간 높낮이가 있는 걸 보니까 분모가 있을 것 같은데 그지? 분산은 원래 분산에다가 바가 없는 원래 분산의 크기 n으로 나누면 돼. 이게 분산이고, 자, 왜 이렇게 되는지는 옛날에 그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땐 늘 그래. 루트 씌우면 되지. 그치? V에서 시그마로 넘어갈 땐 루트 씌우면 되지. 그래서 이게 루트 n분의 V에 루트 씌우면 시그마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그대로고 얘들아 분산은 크기로 나누면 되고, 분산이 크기로 나누는 거니까 시그마는 표준 편차는 루트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봐 이게 그거라. 이 보면 야가 뭔데 야가 얘들아 이 평균은 그냥 줄 없는 거랑 똑같아. 위에 바 없는 거랑 똑같아.
얘는 바 없는 거를 크기로 나눠야 되거든. 크기가 100이니까 n이 100이니까 100으로 나누면 되고, 얘는 원래 거를 주로 없었던 원래 거를 루트 100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평균이 30이라는 게 얘들아, 요게 모평균이라는 게 원래 거, 모평균이 30이라는 게 모자가 붙어 있으면 줄 없는 거 원래 거라. 그 다음에 모분산이 16이라는 것도, 이것도 얘들아 원래 분산, 줄 없이 원래 분산이 16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계산 다. 그치, 계산. 요거는 그러니까 EX가 30이니까 EX 봐도 30이고, VX바는 n분의 VX니까 100분의 VX라서 100분의 16이고, 자 그러면 시그마는 얘들아 10분의, 그러면 여기서 VX가 16이니까 시그마 X는 루트 씌워서 4겠지. 10분의 4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만 외우면 되더라. 봐봐. 자 그래서 그지? 그래서 이거 보면 X바는 정규분포를 따라.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정규분포는 얘들 이렇게 생겼잖아. 평균과 그 표준편차가 필요하잖아. 그죠? 그럼 평균은 원래 평균이야. 원래 평균 그대로 오고, 자, 여기에 들어갈 게 얘들아,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입니다. 좀 깨알같이 그냥 이거 한 개만 적어놔 봐봐. 그러니까 X바는 이거 뭐 뒤에 얘들아 할 건데, 뒤에서 문제 풀면서 몇 개 적어 볼 건데, X바는 평균은 똑같고 시그마는 루트로 나누면 돼. 해보자. 봐봐. 여기에서 원래 평균이, 원래 게 추출하기 전에 원래 평균이 2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그치?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었어. 여기에서 100개 뽑잖아. 100개 그치? 100개 추출하잖아. 그러면 n이 100이면 추출을 하면 위에 줄이 붙어. 추출을 하면 위에 줄이 붙어. 약간 이렇게 외워두면 돼. 그리고 정규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자, 평균은 그대로. 그 다음에 요 10은, 지금 요 시그마가 10이니까 얘들아, 10은 루트 100으로 표본의 크기의 루트로 나눠줘.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개를 뽑으니까 이제 저 10은 루트 100으로 나눠주면 돼. 이거 확실히 얘들아 연습 좀 해두면 된다. 자, 일단 예제 봅시다. 이거 뒤에 거 하나 봅시다. 봐봐. 자, x가 자, 답이 이거야. 자,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을 구하시오. 기호로 만들어 보자. 기호로. 답이 뭐냐면, 답이 얘들아, 그지? x바의 평균, 평균은 2다. 이거와, 그리고 x바의 분산을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 누구의 평균과 분산? x바의. 그러면 x바는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x바는 평균은 그대로고, 분산은 여기 지금 표본의 크기가 4니까 얘들아, n이 4니까 분산은 4분의 v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x 위에 줄이 있어. 줄이 있는 것의 평균은 원래 있는 거랑 똑같고, 원래 없는 x랑 똑같고, 줄이 있는 거의 분산은, 그치? 원래 있는 그 줄 없는 원래 분산의 크기로 나누면 돼. 언제 줄이 생기냐면 n이 얼마일 때, 그치? 추출을 할 때 생기니까. 그럼 그 n의 값은 있을 거니까 얘들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 그치? EX랑 VX만 찾으면 됐다. 그럼 여기에 표가 있어. EX는 우리 오랜만에 EX는 위아래 곱해서 4분의 1, 위아래 곱해서 2분의 2, 위아래 곱해서 더하면 되고 2네. 그치?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제곱의 평균은 얘들아 1, 4, 9니까 제곱의 평균은 4분의 1 더하기
2분의 4 더하기 4분의 9고 요까지가 제곱의 평균이고 평균이 2니까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이제 분산은 2분의 1입니다. 계산하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제 답은 얘들아 답은 2랑 분산은 4분의 1분의 2분의 1, 4분의 2분의 1이니까 이제 8분의 1이고 그죠? 요 2랑 2분의 1을 각각 여기랑 여기에 대입하면 되죠. 자, 그러고 얘들아 그러고 238번은 이거는 숙제 하고 다음 시간에 하고 요거 보자 요거. 자 이거 보면 얘들아 이것만 하고 우리도 마칩시다. 나머지는 숙제로 한번 해줘봐. 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얘들아 평균이 x가 150에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데 이 위에 두 줄이 얘들아 첫 번째 문제 두 줄은 저렇게 기호로 저렇게 그제 정리가 되는 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00개 추출한단다. 그제 100개를 추출을 한대. 그럼 여기에서 이제 n이 100이 된 거지. n이 100으로 이렇게 추출을 하면 x가 x바가 되는 거야. 추출을 한단 말 뒤에 나오는 거는 x바입니다. 자, x바는 평균은 그대로였거든. 그지? 평균은 그대로였으니까 원래 평균 150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로 나누는 거니까 루트 100으로 나누고 그것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걸 쓰는 거는 얘들아 조금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연습이 좀 돼야 됩니다. 자, 150에 평균은 그대로고 그지? 원래 시그마가 5니까 그거를 표본 크기 100으로 나눠서 루트 100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계산을 좀 해두면 150에 2분의 1인 정규분포가 되네. 그러면 이제 답 찾으면 된다. 봐봐. 149 이상 x가 아니고 x바입니다. 151. 그러면 이제 뭐 x바든 뭐든 얘들아 확률 계산할 거면 이제 평균을 빼고 이제 2분의 1로 나누고 자 151도 z로 바꾸면 평균 150을 빼고 표준 편차 2분의 1로 나누면 된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봐봐. 요거 적어놓고 얘들아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만 딱 보고 마칩시다. 봐봐. 2분의 1로 나눠야 돼. 여기 2분의 1로 나눠야 돼. 시그마가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표준 편차가 얘들아 5가 아니고 이제 이 5가 아니고 우리 문제 풀 때는 2분의 1로 나눠야 된다. 이것만 좀 주의하면 됩니다. 왜냐면 원래 이게 봐봐 x바였잖아. x바를 z로 바꿀 때 지금 표준 편차가 필요하니까 x바의 표준 편차가 필요한 거라. x바는 표준 편차가 원래 표준 편차 5를 루트 100으로 나눠서 표준 편차는 2분의 1이다. 요걸로 나눠서 얘들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요걸로 넘어갈 때 요것만 좀 주의하면 뭐 이 이후의 계산은 우리 늘 하는 정규분포 문제니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봐야 얘들아 진짜 문제 몇 개 안 되거든. 요거 한번 숙제로 해보고 토요일날 진도 마무리합시다.